김프로님의 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미스터 마켓. 저도 뭐 숟가락 하나를 얹어야 될 것 같아서 SVB. 얘기를. 자, 헤드라인을 주세요. 미친 듯이 돈 빼냈다. SVB 36시간 만에 파산시킨 톤 뱅크런. 사실 뭐 우리 건프로가 뭐 일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전형적인 그 뱅크런이라는 건 우리가 예전에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저축은행 사태 때 네네. 기억하시죠? 비교적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부부가 3, 4, 5 이렇게 줄 서가지고 쭉 줄 서서 막 절규하면서 내 돈, 그리고 막 철창 내려진 데다가 막 흔들고 막 그러면 거기에 이제 방이 딱 붙잖아요. 당 금융기관은 뭐 정부의 뭐에 의해서 오늘부로 폐쇄하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나와서 막 그 머리끄댕이 잡히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기억력이 좋으셔. 그런 게 이제 뉴스에 나오면 이제 무슨 위기가 오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줄을 쓴 데도 있지만 그냥 줄 쓴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본인이 뭐 사정이 있었겠지. 인터넷으로 뭐 안 된다거나 그런 분들만 이제 줄을 섰는데 근데 이 사안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볼 거냐. 그러면 뭐 뱅크런도 참 편하네. 이렇게만 볼 거냐 이거죠. 40년 된 실리콘밸리 은행이 단 36시간 만에 자 이게 또 주말이 겹쳐서 미국이 참 그거 하나는 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주말을 반납하고 쫙 해가지고 어쨌든 이게 동시에 이거를 인수전까지 펼쳐지면서 왜냐하면 어제도 PNC 은행하고 뭐 캐나다의 RBC 이런 데들이 인수 의사를 밝히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재가를 얻어가지고 완전히 예금자 보호를 한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신속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뱅크런이 재발됐을 경우에 언제까지나 정부나 금융당국의 대응이 이렇게 이런 광속도의 뱅크런을 따라갈 수 있을까? 불가능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월스트리트저널이 스마트폰 뱅크런의 비운을 맞은 SVB라는 기사를 쓰면서 이런 걸 이제 이렇게 장면 모니터링한 부분이 있는데 한 보험업 스타트업 설립자가 이렇게 증언을 한 거예요. 지난 9일에 몬태나주 그러니까 이게 뭐 저 외곽 지역 아닙니까? 몬태나주에서 열린 창업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비행기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는 동안에 그 이제 창업자들이 많이 모였을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래서 동료 창업자들이 미친 듯이 스마트폰을 두드리며 회사 자금을 빼내는 모습을 봤다. 자, 이제 창업자 컨퍼런스를 한다고 이제 모인 거지 스타트업 관련자들이. 그래서 이 뉴스를 이제 본 거지.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비행기에서 인터넷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내리자마자 버스 타자마자 막 해가지고 쫙쫙쫙쫙 뺐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날 오전에 뉴스가 뭐가 나왔냐면 SVB가 예금이 줄어서 대부분 미 국채로 구성되어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은 어쩔 수 없이 손절매를 했고 18억 달러 손실을 봤다. 이 공시가 나오자마자 그들은 그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반응은 그때는 이제 금요일이었으니까 현지 시각으로 SVB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고 이 소식에 스마트폰에 깔린 사무용 메신저 앱 슬랙이라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 VC들이나 뭐 이 업무용 메신저 업무용으로 이제 미국에서 스타트업들이 많이 쓰는 건데 이 슬랙을 통해서 급속도로 퍼졌고 돈을 떼일까봐 겁에 지는 예금들이 바로 뱅킹 앱 아이콘을 눌렀고 당일 은행 거래 마감 시간까지 인출된 자금 규모가 4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4조 원이었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러면 실리콘밸리만 이럴 거냐? 이건 뭐 우리 한국은 어떨 거냐 이거예요. 그쵸. 한국에 이런 류의 은행들 없나? 왜 없겠어요? 뭐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떤 그 지역 저축 지역 금융기관, 그러니까 지역에 돼 있는 지역 금융기관이 있잖아요. 뭐 신협이라든지 뭐 이전에 이런 데서 사실 고금리가 됐잖아요. 작년 10월, 11월에. 그래서 예금을 이렇게 모집한다고. 사실 그 지역에 있는 지역 기반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 뭐 지역민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좋은 상품에 가입하라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홍보를 한 거예요. 얘들 전국에서 막 몰렸죠. 전국에서 몰려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적금이었는데 월납 5천만 원짜리가 들어온 거예요. 월 5천만 원. 월납으로 내가 그래? 이렇게 금리를 10%죠? 그러면 나 월납 5천만 원.
그러니까 이런 거가 이제 발생한다는 거죠. 뱅크런도 발생하지만 금융회사의 어떤 모바일 뱅킹화 온라인이 아주 첨예화되면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입금과 예금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사과하고 뭐 이제 취소하고 막 그래서 그랬었죠 그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일부는 그렇게 해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사안을 보면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대체로 금융회사의 안전성에 대해서 한번 재고해 봐야 될 뉴스다. 근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우리도 사실 미국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모바일 온라인화가 이루어진 금융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아까 뭐 통장 얘기했다니까 이제 들탁이다. 아니, 맞죠. 사실 요즘 뭐 통장 가지고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지 않고 다 모바일 뱅크로 또 요즘은 마이데이터가 있어가지고요. 어떤 계좌를 딱 트고 온라인 모바일로 마이데이터 신청하면 그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나머지 걸 쫙 볼 수 있거든요. 그거 편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또 연결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감독 당국이라든지 금융 당국에서는 이런 광속도의 그 금융 어떤 행위들 이런 행위들에 대한 대처 능력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고 또 금융회사는 금융회사 나름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 같은 것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굉장히 빨리 보완을 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이게 뱅크런이라는 게 전통적으로 금융위기에 굉장히 큰 단초의 역할을 하고 금융위기가 벌어질 때는 항상 신용이 깨지면서 뱅크런이 있어 왔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금융위기로 이렇게 확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떠한 금융회사나 어떠한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이런 그 유동성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많다. 왜냐하면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아까 슬랙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특정한 금융회사의 유동성 문제라든지 악화된 재무제표 그리고 지급불능 사태에 대한 와전된 소식들이 분명히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랬을 경우에 금융 소비자들은 예전처럼 그렇게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뭐 24시간 다 뱅킹이 가능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도 그런 부분들은 진행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당국에서도 이런 부분,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아마 금융주가 이렇게 폭락한 거는 소규모 금융회사의 유동성 문제가 부각된 부분도 있으나 다음에 나올 게 뻔하거든요. 레귤레이션이 나옵니다 이제. 금융회사한테는 레귤레이션의 강화라는 거는 쥐약이거든. 그래서 미국 금융의 역사는 항상 이 규제의 완화와 규제의 강화의 그 반복이거든요.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큰 그 불안전 판매가 있으면 야 사모펀드 그거 규제해 그러다가 아니 그런 거 너무 하면 또 금융 선진화가 안 되고 금융 후진국 돼요. 뭐 그러면 또 완화했다. 조금씩 풀고. 항상 반복인데 미국이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공짜 점심은 없죠. 이거 우리가 구해준 거잖아요, 사실은. 하면 또 쪼이겠죠. 그러면 이제 쪼인다는 거죠. 쪼인다라는 건 금융주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거. 사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금융회사에 대한 어떤 규제, 방만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도 있고 금융 당국에서 또 그걸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는 미국에서부터 시작돼서 사실 온라인 모바일하고 훨씬 더 급속도로 진행이 된 우리 한국에도 어떤 형태로든지 네. 준비돼야 될 텐데 그게 사실 선진 금융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게 길목을 막는 그 과도한 규제라든지 불필요한 규제가 나오면 안 되겠죠. 네. 그러나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안전성이라는 측면에서 고양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 자제를 좀 네네. 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프로는 조심스럽게 이제 기술주가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오고 있다 이렇게 또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제가 이 결론 내리고 깜짝 놀랐잖아요. 작은 혹은 뭐 중소형 은행들이 대체로 이런 벤처나 뭐 스타트업 이런 데 대출 많이 해줄 거 아닙니까? 기술주들 이런 데. 근데 이제 점점 여기가 어려워지면 대형 은행들로 이제 몰리고 대형 은행들은 조금 더 깐깐하게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타트업들 앞으로 상당 기간 겨울을 맞이할 것이다. 정프로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아주 합리적이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정프로 또 생각을 했죠. 여러분께 경고를 드립니다. 당분간 보이스피싱이 또 활개를 칠 겁니다. 보이스피싱. 이번 예금보험공사에서 뭐 어쩌지 귀하의 계좌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돌 겁니다. 그거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정프로 여기까지 두 번째 거는 좀 괜찮았어요? 예, 괜찮았습니다. 네. 하나 더 생각했죠. 미국은 25만 달러 3억 3천인데 왜 우리는 5천만 원인가? 우리 5천만 원인데 한참 되지 않았나? 물가 생각한다면 우리도 한 1억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거 제가 어제 한 1시간 넘게 취재를 했거든요. 조용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만약 그래요? 1억까지 하면은 아마 저기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를 대박 날 거예요. 그런가요? 아니 뭐 예금자 보호가 뭐 시중은행들한테 의미가 있나?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거의 한 98% 정도가 5천만 원 이하 예금이기는 합니다. 그거 딱 맞춰서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 네. 그 미국에서는 이번에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는 97%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김프로님 말씀 듣고 갑자기 생각이 났었던 게 그게 그 만약 54조 원을 뱅크론 줄 서서 찾았다면 그러면은 그쪽에서 이렇게 돈을 인출을 해주고서 뒤에서 자산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벌 수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대출 해준 거 이렇게 회수하고 채권 정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돈을 빼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54조 원을 줄 서서 찾았으면 얼마나 걸렸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진짜 지금은 그 전에 규제로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시그니처 은행 같은 경우도 여기가 어떤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냐라고 했던 분석 내용 중에 그러니까 가상화폐 거래하시는 분들이 365일 24시간 거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좀 파격적으로 365일 24시간 결제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디지털 자산 관련한 액이 한 21조 5천억 정도의 예금이 유치가 됐대요. 네. 근데 우리나라 은행은 기본적으로 365일 24시간 결제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특이한 부분이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들 생각해서 여러분께 경고해드린 정프로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도 좀 눌러주십시오. 네. 한 번 누르신 분은 다시 누르시면 안 나는데 되고요. 구독 취소되니까. 그렇지. 오랜만에 한번 해주세요. 하는데.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번. 이런 거 우리 잘 안 무슨 알량한 자존심입니까? 이런 거 잘 안 하더라. 네, 여러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권 기자님과는 그럼 이 정도 정리하면 예. 될까요? 예. 네. 저녁에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또 급하게 출연하셔갖고.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한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자,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레디? 액션! 유튜브에 공개도 하기 전에 조기 마감되어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조차 할 수 없었던 3프로TV 주식 부동산 액션스쿨. 국내외 주식시장 분석, 기업 발굴 및 기업 분석, 가치평가, 부동산 권리 분석, 지역 분석 및 임장, 개별 부동산 가치평가, 이 모든 걸 내 손으로 직접 액션하는 100% 실전 훈련 프로그램 액션스쿨 2회차 모집 소식을 이번엔 가장 먼저 알려드립니다. 박세희, 홍진채, 오윤석 전문가들의 실제 투자 프로세스를 내 손으로 직접 경험하세요. 액션스쿨은 기수제 프로그램으로 정해진 인원이 모집되면 완전히 마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TV 앱에서 확인하세요.